전혀 다른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까지 주 2회 변론기일을 지속하던 헌법재판소가 다음 주 월요일에는 특별기일을 잡고 추가 변론을 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전 과정을 현재 취재하고 있는 오마이뉴스 이슈팀 선대식 기자를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탄핵심판 과정 취재 상황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 기자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대식 기자입니다. 예. 자, 헌법재판소가 다음 주에는 주 3회 네, 변론기를 열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예, 주 2회였는데 한 번 예, 더 예, 늘렸어요. 이유가 뭡니까? 예. 그 원래는 이제 화요일, 목요일마다 이제 변론이 잡혔는데요. 네. 그 다음 주 월요일에는 특별하게 이제 기일을 정했습니다. 음. 그 이유가 최순실 씨와 안종범 씨를 부르기 위한 것인데요. 아하. 그 사실 어제 그 변론 기일에서 그 최순실 씨, 안종범 전 수석 그리고 정호성 전 비서관 이 세 사람을 증인 신문하기로 했었습니다. 네. 하지만 최순실 씨는 이제 본인 재판 때문에 이제 출석하지 못하겠다고 불출석 사유서를 냈고요. 네. 다른 증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음. 근데 이게 지금까지 계속 박근혜 대통령 쪽 인사들이 계속해서 그 증인신문에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도 여러 차례 지적을 했었던 문제고요. 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또 증인들이 또 안 나오게 되면, 그러니까 다시 불러도 안 나오게 되면 탄핵 심판이 좀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을 아마 견지한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에 이제 아무래도 재판 같은 경우는 월요일에 열리지 않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재판을 이유로 불출석하겠다라는 사유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서 다음 음. 주 월요일 날 이렇게 특별 기일을 잡은 거고요. 네. 그리고 최순실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월요일에 부르기로 했습니다. 최순실 씨는 예, 예. 예. 그래서 아까 월요일 날 오전에 부르기로 했는데요. 네. 몇 시에 오전에 부릅니까? 10시? 10시에 부르기로 예. 예, 했습니다. 예. 근데 오전에 나오지 않으면 오후에 강제 구인해서 그 헌재 심판정에 데려오겠다 이런 아,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 헌법재판소가 사법 정의에 좀 그 박차를 가하겠다 이런 예, 걸로도 예. 좀 보이는데, 그러니까 좀 화가 네. 나는 것 같네요, 헌재가, 그죠? 그 아무래도 자존심에도 좀 상처를 받은 것 같은데요. 음. 뭐 아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그 이제 11일 날 네. 그러니까 10일이었죠. 네. 10일 날 최순실 씨가 이제 그 헌재도 나가지 않고 특검에도 나가지 않았는데요. 예. 헌재에다가는 특검 때문에 못 나가겠다. 그렇죠. 특검 쪽에는 헌재 때문에 못 나가겠다. 음. 사실상 그 사법 당국을 우롱한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렇기 때문에 예. 헌재에서도 이거를 용납할 수만은 없었던 상황으로 보입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끊임없는 회피 전략으로, 그러니까 헌재도 우롱하고 특검도 우롱하고 대한민국 사법 정의를 완전히 농단해 버리는 이런 예, 행태를 예. 지금까지 국정농단한 것도 모자라서 본인 재판에 나가서는 유리한 것만 진술하고 본인에게 네네. 조금이라도 불리한 것은 전부 모른다. 내가 한 거 네네. 아니다. 나와 관계없다. 예. 이렇게 진술을 하고 그리고 그쵸. 헌법재판소나 특검에는 불출석해서 본인에게 혹여라도 문제가 네. 생길 만한 발언은 일체하지 않는 그렇죠. 이런 전략을 쓰는 것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이젠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이런 결정을 네네. 내린 상황이다. 그래서 다음 네. 주에는 아침에 불러보고 안 네. 나오면 오후에는 강제 네. 구인해서 끌고 오겠다. 에? 네. 그런 이런 입장입니다. 판단을 내렸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재판 핑계도 못 대게 월요일로 잡았다. 이게 그렇군요. 중요하겠네요. 네. 예, 재판 핑계 더 이상 대지 마라. 원천 네. 봉쇄 전략이다. 네. 예? 네네. 헌재가 강수를 두고 있다. 초강수 전략이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게. 이런 태도가 결국 박근혜 대통령한테도 불리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뭐 예. 최순실 씨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지난번에 그 현직 청와대 행정관인 이영선, 윤전추 행정관에 대한 증인 신문도 이뤄졌는데요. 뭐 아시겠지만 이 두 사람은 국정조사 청문회에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네. 네, 그리고 안종범 이재만 비서관 같은 경우는 아예 지금 잠적을 한 상태거든요. 네. 아무튼 이 사람들은 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 쪽 인사라고 볼 수 있는데 네. 그 헌재에서도 이들에 대한 출석에 대해서 네.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 쪽에 좀 협조를 좀 요청했습니다. 음. 아무래도 박근혜 대통령 쪽 인사다 보니까 네. 박근혜 대통령이 좀 이게 설득해서 나오라고 하면 음흠. 나오지 않겠느냐는 건데, 근데
박근혜 대통령 쪽은 그런 노력을 좀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네, 그런 측면에서도 이제 헌재에서는 좀 경고의 의미로 네, 음. 그렇게 좀 강하게 좀 초항수를 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앞서 이제 우리 선대식 기자가 안종범 전 수석이 잠적 중이다 했는데 안종범이 아니라 안봉근. 아, 안봉근 전 네네네. 비서관과 이재만 전 그 비서관이 맞습니다. 잠적 네네. 중이어서 지금 이게 뭐 국민들이 네. 과거에 우병우 수석 했었던 때처럼 네. 이제 국민 현상금을 붙여야 되냐 이런 네.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 앞서 이제 그 최순실 씨의 불출석 문제를 지적을 해주셨는데 최순실 네네. 씨뿐만 아니라 뭐 지금 이영선 행정관 나온다고 했죠? 나왔습니까? 예. 그 첫 번째 증인신문 때는 안 나왔습니다. 윤여추 그러니까요. 행정관과 같이 증인신문 예. 예정이 돼 있었는데 네. 다음 길에 나가겠다라고 해서 안 나왔죠. 네. 네. 그러면 12일에 나오는 겁니까? 그 우선은 그러니까 12일에는 이영선 행정관, 오전 이영선 행정관을 부르기로 돼 있긴 합니다. 네. 근데 이제 뭐 실제로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나온다고 했다가도 네. 새벽에 막 팩스 보내가지고 불출석 예. 사유서 보내서 안 나오는 국조특위 네네. 불참자들이 많기 때문에 네네. 헌법재판소에도 어떤 방법으로 불출석할지 그건 지금 알 수 없는 이런 상황인데 네네. 헌법재판소가 최순실 씨의 경우에는 강제 구인 전략까지 쓰고 있어요. 그러면 네네. 지금 이거 그 수치 거부로 네. 지금 그 안봉근, 이재만 이 네네. 두 네. 사람은 지금 어디 있는지 확인도 안 되고 말이죠. 그래서 이제 네. 경찰에 그 탐지 요청을 한 상황인데 네네. 이 경찰의 네네. 탐지 요청에 따른 결과물은 좀 나왔습니까? 네, 아직까지도 경찰이 이 두 사람이 어디 있는지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대한민국 경찰이 두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을 이 네, 수배 상태도 아니고 말이죠. 그렇죠. 네네. 참. 대한민국 박, 경찰이 안봉근 이재만 두 비서관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할 수가 네. 없다. 이런 게 뭐, 대한민국이란 말이죠, 지금. 뭐, OECD 10위권 그쵸. 국가. 에? 뭐, 에. 경찰도 경찰이고, 또 이제 박근혜 대통령 쪽도 충분히 그 사람들과 연락을 하고 있을 텐데요. 그 출석을 해서 헌법재판소라는 정말 이번 타이 심판이라는 아주 역사적인 중요한 이제 재판이지 않습니까? 네. 충분히 여기에 나와서 소명을 하라고 요구할 수 있을 텐데요. 왜 박근혜 대통령 쪽은 왜 그러지 않는지 그것도 음. 참 이해가 가지 않는 측면입니다. 안봉근 이재만 두 사람 경찰이 못 잡으면 또 국민 네. 네티즌들이 나서이죠. 현상금 또 현상금 걸 수도 걸어가지고 있겠습니다. 국민들이 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예, 안봉근 이재만 예. 두 전직 비서관 네. 어디에 있는지 네.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자, 지금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 세월호 네. 7시간에 대해서 시간대별로 시간표를 쭉 네. 작성해서 제출은 했어요. 예, 예. 의혹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네, 뭐, 우선은 그 자료를 제출한 것도 많이 늦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탄핵된 지는 이미 한 달이 넘었고요. 네. 그리고 탄핵 심판이 이뤄진 지는 20일이, 이제 오늘이 21일째고요. 네. 특히나 첫 번째 변론 준비 기일 때 그 헌법재판소에서는, 그러니까 이진성 재판관이 네. 그 4월 16일은 국민 누구에게나 특별한 날이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박 대통령으로서 충분히 그날을 기억할 수 있을 것이다. 음. 그래서 관련된 자료를 분초 단위로 내놔라. 이렇게 좀 요구를 했었는데요. 네. 이게 20일 만에 나왔습니다. 음. 근데 그 내용은 이제 그 전과는 크게 다르지 않는데요. 네. 근데 보면 여러 가지 의문점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음. 특히 제가 좀 주목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이제 어제 변론에서도 이진성 재판관이 지적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그 뭐 여러 차례 보고도 받고 이제 김장수 당시 국가안보실장과 7차례나 통화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최원영 고용복지수석과도 이제 전화 통화를 몇 차례 한 걸로 나오는데요. 네. 그런데 최원영 고용복지수석과의 전화 통화와 관련해서는 음. 표 옆에 통화 기록이 있다 이렇게 좀 적시를 해놨습니다. 네. 그런데 김장수 당시 국가안보실장과의 그 7차례 전화 통화에 대해서는 어떤 근거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진성 재판관도 통화를 했다면 통화 기록이 있을 텐데 그걸 내놔라 이렇게 음. 요구를 한 상황이고요. 네. 근데 제가 지금까지 제출하겠다고 하던가요? 추후에 제출하겠다라고만 했습니다. 네. 음.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걸 아마 제출하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왜냐면요. 이게 이제 김장수 당시 실장과의 전화 통화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러니까 이미 2014년에 그 청와대에서 그
그때 당시 국회 국정조사가 이루어졌었는데요. 네. 그때 이런 비슷한 이제 청와대 그 세월호 7시간에 대한 행적을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음.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김장수 전 이제 당시 실장과 박근혜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와 관련해서 네. 김장수 당시 실장이 계속 전화한 걸로 나오거든요. 네.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번에도 마찬가지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전화한 게 더 많은 걸로 다시 바뀌었습니다. 아, 네. 2014년에 나왔던 기록은 김장수 실장이 계속 계속 전화 네. 보고를 했다. 이게 네네. 국회 운영위에도 이제 이런 내용이 보고된 네, 걸로 알고 국회 있네. 국정조사 때 나온 자료입니다. 그러니까요. 그것도 새누리당 의원이 청와대 자료를 받아서 공개한 거죠. 네. 문제가 없다, 7시간 동안. 네네. 그런데 이번에 나온 자료는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이 김장수 실장에게 전화를 했다. 네, 네. 완전히 그, 뒤바뀐 거네요. 그쵸. 2014년 같은 경우는 왜 대통령이 직접 전화해서 지시하지 않느냐, 너무 피동적인 거 아니야, 이런 지적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요. 근데 마치 그런 지적을 좀 불식시키기 위한 위해서라듯이 이번에는 박 대통령이 좀 전화를 많이 한 걸로 나옵니다. 뭐 그 당시 이런 자료를 이제 취합할 때 글쎄요, 착오가 생기거나 그러긴 힘들 것 같은데요. 네. 전화 통화 내용만 보면 누가 통화했는지 나오니까요. 네네. 이번에 그게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네. 자, 참사당, 그러니까 이런 의문이 들어요. 왜 우리 네. 대통령은 네. 무고한 국민이 그리고 수학여행 가던 아이들이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네네. 살려달라고 네. 어떻게 엄마 아빠 나 좀 살려줘 이렇게 네. 막 외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계속 네네. 보고만 받고 네. 아무것도 하지 않았나라는 네. 의문이 좀 드는 겁니다. 당시 예. 사고 당시를 좀 복기를 해보면요. 예. 해경이 목포 해경으로부터 사고 상황을 보고받은 시각이 오전 8시 58분이에요. 2014년 네. 4월 16일. 네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네. 그리고 해수부 상황실이 인지한 시점은 오전 9시 3분. 네. 그리고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최초로 사고를 인지한 시점은 오전 9시 19분. 네네. 그리고 당시 안보실이 문자로 쫙 알렸다는 거예요. 청와대 직원들한테. 그게 그렇죠. 네. 9시 24분. 네네. 왜 박근혜 대통령만 오전 10시에 처음 압니까? 이거를. 이게 네? 그 헌법재판관들도 의문을 제기한 부분입니다. 이번에 답변서에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최초로 사고 시점을 인지한 시각은 10시입니다. 네. 국가안보실로부터 이제 사고 상황을 보고받았다라는 건데요.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이제 9시가 조금 넘은 시간에 이미 그 YTN을 비롯해서 여러 방송에 세월호 침몰 사고 소식이 전해져 왔거든요. 네. 그래서 TV만 봤다면 이미 9시가 좀 넘은 시간에 이미 확인할 수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 청와대 직원들에게 사고 시점이 알려진 시간은 9시 24분이거든요. 네.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10시에 그걸 인지했을까라는 의문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 청와대 그러니까 답변서에도 관련된 내용은 나와 있지 않고요. 네. 그리고 어제 변론 중간에 이중한 이제 박근혜 대통령 쪽의 대표 대리인도 이 관련 질문에 대해서도 특별한 얘기를 못했습니다. 10시에 박근혜 대통령이 인지한 걸로 알고 있다만 얘기했고요. 그 전에 왜 인지하지 못했는지는 전혀 답변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네. 분명히 대통령 텔레비전 생중계 자유도 받다고 그랬잖아요. 네네네. 근데 관저 집무실에는 텔레비전이 없다면서요. 윤전추 씨에 네. 따르면. 네네. 그 침실에 있는지 없는지는 자기도 모른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말이 계속 엇갈리고 왔다 있습니다. 갔다 계속 이게 네. 바뀌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그러니까 거짓말이 더 큰 거짓말을 네네. 낳는다라고 맞습니다. 국민들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국면에 이르는 겁니다. 지금 네. 대통령부터 해서 전부 이 사건 관계자들이 네. 자기들끼리 말 맞추기 하느라고 더 큰 거짓말을 네. 계속 이 네. 큰 거짓말을 막으려다 보니까 또 딴 거짓말을 해야 되는 이런 네. 상황이 되는 거 아닌가. 예? 특히 그 텔레비전과 관련해서는 계속 이게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윤전추 행정관이 이제 헌법재판소 증인신문에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관저 집무실, 뭐 어쨌든 그 청와대 쪽이 주장하는 거긴 하겠지만요. 네, 관저 집무실에는 텔레비전이 없다라고 맞아요. 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텔레비전을 봤는지 안 봤는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어제 답변서에는 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대통령을 측근에서 보좌하는 안봉근, 정호성 등 비서진은 별도의 사무 공간에서 이제 일하고 있고 그곳에 텔레비전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이 보도되면 직접 또는 전화, 쪽지 메모로 대통령한테 보고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사고 당일에도 안봉근 제2부속비서관이 오전에 집무실로 찾아가 대통령한테 보고했다라는 건데요. 그 안봉근 정호성 비서관이 TV를 봤다면 이미 9시가 조금 넘은 시간에 그 사고 소식을 아마 접했을 거고요. 그렇죠. 근데 그 소식을 대통령한테 분명히 전했을 텐데, 글쎄요, 박근혜 대통령이 그에 대해서 판단을 낼 수 없었던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왜 어떠한 지시도 없었고,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하자라는 게 전혀 없었는지 저도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게 그 일반 상식에 비춰보면요. 네네. 배가 뒤집어지고 있어요. 예, 그리고 예. 사람들이 지금 배에서 못 나오고 있는 게 다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생중계로. 네네. 네네. 그런데 대통령은 앉아서 계속 전화 통화하고 보고서 받고 대면 네. 보고하고 이게 말이 그렇죠. 됩니까? 예? 네. 그 앉아가지고 지금 당장 애들이 빠져가지고 막 음.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앉아서 어머 네. 왜 그랬어? 전화 통화하고 뭐 보고서 받아서 읽고 이럴 정신이 있는 겁니까? 이거는 예. 도무지 국민들이 납득할 네. 수 없는 해명을 그쵸. 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하고 네. 있다. 네.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걸 알면서도 자기들이 주장을 하는 네. 거죠 지금. 예? 그렇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또 의문점이 더 있는데요. 네, 그 뭐 9시, 그러니까 10시에 최초로 이제 보고를 받았다는 것도 그렇고요. 네, 그 10시 반에 이제 세월호가 전복이 됐다는 게 방송을 통해서 전해집니다. 그리고 네, 11시 반에 사실상 세월호가 이제 침몰한 게 방송이 되거든요. 네, 근데 분명히 이제 그 안봉근 비서관은 이를 분명히 보고를 했을 텐데요. 네,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오후 2시 50분이 돼서야 네. 그 구조 이전 인원이 잘못됐고 그때서야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인식했다라고 이제 나오거든요. 어제 이 얘기 또 했다는 거죠. 그리고 네네. 계속 이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첫 네, 번째 물론 별론기일 때부터. 이제 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언론의 오보, 관계기관의 보고 착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글쎄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 오전에 이미 배가 뒤집혀졌고 네. 침몰한 상황이라면 글쎄요, 그때 아주 긴급한 상황임을 대통령으로서는 당연히 알고 있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음. 근데 왜 2시 50분에서야 이게 큰 문제라고 인식을 했는지 이것도 미스터리입니다. 보고가 안 됐다면 보고가 안 된 게 문제고 보고가 됐다면 박근혜 대통령한테 적절한 지시를 내리거나 상황을 판단할 능력이 없었다고밖에는 볼 수 없는 겁니다. 이때 머리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뭐 이제 오후 오후에 머리 했다고 2시, 하는데요. 1시에서 3시, 그러니까 오후 행적은 있어요. 근데 여전히 네네. 이 오전에,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11시 30분에 배가 뒤집어졌다라는 방송이 다 나왔는데도 우리 네. 대통령은 오후 2시 50분이 돼서야 그제서야 심각성을 알고 그렇게 네네. 판단한 것은 언론이 오보를 했기 때문이고 전원구조. 네네. 이것도 오전에 있던 상황이에요. 그죠? 네네, 그런데도 맞습니다. 이걸 오후 네. 2시 50분에 심각하다는 걸 네. 알았어요. 그리고 네네. 관계기관들이 잘못 알려줘가지고 그랬다. 본인은 그럼 네. 판단할 능력이 전혀 없다는 얘긴지. 예? 네네.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도 왜 굳이 뭐 몸이 아프다고는 얘기했지만요. 관저집무실에 있었는지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네, 뭐 청와대 벙커나 본관 집무실에 가서 정말 긴급한 상황이니만큼 네, 많은 뭐 안보실장을 비롯해서 뭐 비서실장도 있었고요. 네. 그런 참모들과 같이 모여서 이제 어떻게 대응할지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됐었을 텐데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관저에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그러니까 급박한 상황에서도. 본관하고 관저하고 걸어서 5분인데 네네. 그걸 안 가고 또 혼자 점심을 먹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혼자 네. 저녁을 먹잖아요. 예. 이게 가당키나 한 얘기입니까? 예? 네네. 또, 혼자 밥 먹을 정신이 어디 있어요? 가서 회의를 네네. 해야지. 예, 예? 예. 국민들이 빠져서 저렇게 허우적거리는데 예? 네. 가서 뭐라도 해야지 어떻게 혼자 앉아서 밥을 먹냔 말입니까? 이게 저는 네네.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고 이거를 네. 납득하라고 국민들더러 얘기 전 세계 어느 국민에게 물어봐도 네. 넌센스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나저나 네. 네네. 그 대통령 측에서 세월호 참사 네. 당일 관저에서 네.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수습과 관련한 지시를 내렸다. 이 녹음한 네네. 파일이 있다. 이걸 네. 밝혔다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네네. 사실입니까? 이제 결과적으로는 오보입니다. 그러니까 음, 당시 녹음 파일이 있는
그 녹음 파일은 없고요. 네. 단지 이제 오후 5시 15분 중대본에 가서 이제 뭐 지시하고 질문하고 이런 녹음 파일, 이제 영상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세월호 7시간 동안 뭐 지시를 했다. 그래서 음. 그 내용이 녹음 파일로 남아 있다. 이건 오보입니다. 사실 이 오보는 뭐 언론의 잘못이라도 이기보다는 네. 그 이중환 변호사가 잘못 말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변론 중간에 오보를 유도한 건가요? 이중환 네, 변호사가 그렇게 대통령 측? 뭐, 예, 뭐 지금 일부러 화면에 유도했는, 나가고 있는데. 네, 예. 일부러 유도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 어제 변론 중간에 이중환 변호사가 이제 기자들과 일문일답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각종 의문에 대해서 이제 답을 했는데요. 이제 그 중대본에서 녹음 파일 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다가 네. 이중환 변호사가 그 지시사항에 대해서 모두 녹음 파일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음흠. 그래서 일부 기자들은 아 이게 세월호 7시간 동안 모든 지시에 대해서 녹음 파일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기사를 썼는데요. 네. 근데 기사가 나가자 이중환 변호사는 이제 기자단에 이렇게 의견을 전해옵니다. 음. 그 중대본에서의 녹음 파일, 영상 파일만 있는 거고 음. 세월호 7시간 동안의 지시 녹음 파일은 없다. 음. 다만 이제 본인이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다면 본인의 잘못이다. 이렇게 좀 전해왔습니다. 네. 네.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관저에서 지시했다라는 내용 때문에 그런 것이죠. 네, 세월호 네, 참사 맞습니다. 당시 관저에서 대통령이 지시한 내용이 있고 그거를 녹음한 파일이 있다라고 했기 네, 때문에 이거를 주목받은 기사인데 이 네, 기사 네. 자체는 이중환 변호사, 대통령 측 대리인단 변호사죠. 대표 대리인입니다. 대표 네, 네. 대리인이죠. 이 대표 네, 대리인이 말을 잘못해가지고 오보가 네, 나온 네. 계속 오보를 네, 네. 양산하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네, 수도 네. 있겠군요. 예, 예. 자, 내일 또 4차 변론 기일이 열리죠. 예, 맞습니다. 네, 내일은 네. 누가 나옵니까? 앞서 말씀해주신 이영선 행정관? 네, 네. 그리고 그 국정조사 때 이제 그 대법원장에 대한 사찰을 밝혔던 세계일보 사장 있지 않습니까? 조항규 사장. 네, 네. 조항규 사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조항규 사장 같은 경우는 뭐 어떻게 이제 해임이 됐는지가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 쪽은 이 사람이 그 보도 때문에 해임된 게 아니라 다른 이유 때문에 해임됐다라는 걸 좀 주장을 하려고 증인신문을 잡아놨고요. 네. 그리고 국회 쪽은 이 사람이 대통령 그 보도 때문에 당시 이제 아시겠지만 정인의 문건이라고 하잖아요. 그 네. 보도 때문에 이제 해임됐다는 걸 이제 증명하기 위해서 증인신문을 같이 신청한 상황입니다. 음, 그래서 내일도 좀 뜨거운 공방이 좀 예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영선 행정관이 그 지난주 윤전추 행정관의 말을 받아서 서로 네, 겹치지 않는 진술을 할지 네, 아니면 네, 현장에서 또 엇갈린 진술을 하게 될지 네, 좀 네,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나저나 이렇게 되면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이 엄청 뿔이 난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네, 같은데 이게 네, 좀 맞습니다. 빨라지겠습니까? 탄핵 시계가 어떻게 전망이 나옵니까? 네, 네. 그 뭐 지난번에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제 재판소 재판관들은 계속해서 박근혜 대통령 쪽에 자료 제출을 빨리 하라. 네. 그리고 증인이 나올 수 있도록 협조를 하라라고 계속 얘기를 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죠. 특히나 그 세월호 7시간에 대한 행적을 요구했었는데 약간 작년 12월 22일 첫 번째 변론 준비 기일 때요. 네. 근데 이와 함께 또 한 가지 그 요구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그 담화에서 네. 최순실 씨로부터 약간의 도움을 받았다. 음. 그 연설문이나 홍보 문구에 대해서 네. 다만 청와대 보좌진이 완비된 이후부터는 도움을 받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음. 이와 관련해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그럼 도대체 언제까지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 정확히 얘기를 해달라. 네.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이 누구보다 잘 알지 않겠느냐라고 요구를 했었는데요. 네. 20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에 대해서는 전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재판관들도 왜 밝히지 않느냐고 계속 따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어쨌든 변론을 좀 재빨리 좀 진행하기 위해서라도 음. 그 계속 자료 제출 요구하고 특히 뭐 최순실 씨 증인신문 같은 경우도 아예 재판이 없는 날로 잡지 않았습니까? 음. 이런 걸 보면 앞으로도 특별기일을 잡아서 계속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예상보다 기일이 좀 빨라질 수도 있겠다. 이런 네네.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대통령은 왜 수요일마다 쉬었을까? 물론 이제 대통령은 그날만 특별히
세월호 참사 네. 당일에만 특별히 수요일 날 쉬었다. 그날따라 특히 몸이 좋지 않아서 몸이 안 좋았다. 그것은 이제 네. 정호성 전 비서관의 국조특위 진술에서 확인이 된 내용이기도 하죠. 네. 그런데 네네. 그렇지 않다는 자료가 또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 예. 평일 그 주 5일 근무로 치면 대통령은 네. 주 4일 근무를 했다라는 기록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2014년 4월에는 수요일마다 공식 일정이 없었던 게 없었죠. 드러났었죠. 예. 네. 이런 걸로 볼 때 지금 앞뒤가 안 맞는 진술을 계속하고 있고 그 자체로 네.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다. 대한민국 네. 국민들이 정말 도처에서 다들 힘들게 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자괴감이 들도록 살고 있지만 우리 네. 대통령은 여전히 네. 거짓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네네. 판단 생각이 드는 아침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지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오마이뉴스 선대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하루야채 주세요. 저 이거 하나 샀는데 유기농 야채가 14가지? 빛이 내린다. 14가지 유기농 야채 이것뿐일걸. 14가지 유기농 야채, 하루야채.